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19번을 같이 보게 될 거고요. 교과서는 따로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동안 다양한 설명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을 해봤고요. 선생님과 같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회교과서에서 이러한 설명 방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내려와 볼게요. 오늘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만들었던 질문을 바탕으로 복습하는 시간 가진 다음에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회교과서에서 어떠한 설명 방법이 쓰이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해 볼 겁니다. 학습지를 준비해서 같이 따라오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사회학습지를 보는 게 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어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어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공부를 할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서들 아니면 다른 수업들 아니면 TV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우리말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어 시간에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잘 공부하면 다른 시간에 공부할 때에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교과서가 나왔다고 해서 사회교과서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교과서 자체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내려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보는 부분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역할은 어떤 것을 하는지를 쭉 읽어가면서 같이 볼게요. 괄호 1번, 사회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각하지 않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행동 기준을 말을 하기 위해서 지각하지 않기, 그 다음 교통질서 지키기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설명 방법 중에 예를 들어줌으로써 읽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것을 바로 그렇습니다. 예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시가 쓰여지고 있네요. 이렇듯 사회에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은 행동의 기준을 바로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놓은 행동의 기준이 바로 사회규범이다. 여기에서는 사회규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도 쓰이고 있네요. 사회규범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규범에 대해서 뜻을 풀이하고 있네, 이게 바로 정의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사회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살아가려면 사회규범이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회규범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 이 아래쪽의 부분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묶어주는 인과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규범의 종류에는 관습, 종교, 도덕, 법 등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회규범에 무엇이 속하는지 종류를 하나하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규범이라는 상위 개념을 관습, 종교, 도덕, 법이라는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바로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관습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와서 사람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이다 라고 관습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밝혀주고 있네요. 정의가 쓰이고 있고요. 제사를 지내야 한다. 성묘를 해야 한다와 같이 관습에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예를 들고 있으니까 아래쪽은 예시가 쓰이고 있습니다. 관습의 정의와 예시를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내려와서 종교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규범이 무엇인지 그 뜻을 말하고 있는 정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종교 규범에 해당하는 다양한 예가 나타나는 예시로 아래쪽에 또 구성되어 있네요. 또 비슷합니다. 도덕이 무엇인지 그 도덕의 뜻, 다시 말해서 정의가 적혀 있고, 그 다음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 하지 말라와 같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법의 정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법에 속하는 예가 등장하는 예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여러 개가 쓰여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예시가 쓰인 부분, 그 다음에 정의가 쓰인 부분, 인과가 쓰인 부분, 그 다음 구분이 쓰인 부분, 정의와 예시가 연달아 쓰인 부분 등이 있습니다. 색깔별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줬으니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따라왔으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바로 예시, 정의, 인과, 구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규범의 뜻이 뭔지, 그 사회규범에 속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 사회규범에서 어떤 예가 있는지 그걸 설명할 때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구분이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법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적혀 있네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할 거니까 따라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이 무엇인지 그 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정의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 다음 이러한 법은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준을 제공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이유, 다시 말해서 원인이 기준이 제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이어져서 나오는 인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하는 것을 잘 따라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이러이러한 법 규정 아니면 이러이러이러한 도덕, 지금 파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은 예시에 해당합니다. 법의 예시, 그 다음에 도덕의 예시가 되겠지요. 근데 법은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법은 도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법이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 중에서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초록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바로
대조에 해당합니다. 법 중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도덕과 관계없이 만들어진 법이 있으니까 예시에 해당하겠네요. 아래쪽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법은 다른 규범에 비해 강제성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덕과 종교, 관습과 같은 다른 규범과 법의 차이점을 말을 하고 있고요. 도덕은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적인 비판을 받지만 법은 지키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법과 다른 규범과의 차이점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조에 해당한다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괄호 2번 부분에서 쓰인 설명 방법은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온 예시, 원인과 결과가 잘 연결되어 있는 인과 서로 다른 대상의 차이점을 주목해서 보는 대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 설명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천천히 차분하게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적혀 있네요. 법은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올라서 일상과 멀게 느껴진다. 우리는 중학생이라 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한다. 찾아보면 하지만 법이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하고 있다. 우선 등굣길에 마주하는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나 슈퍼마켓에서 사는 식품도 만들어진 것이다. 법에 따라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시에 해당하지요. 법과 관련된 다양한 일상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법적 기준을 어겨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한다면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적 기준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법적 기준을 어기는 것이 원인이 되어 그에 따라 법에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인과도 쓰이고 있네요. 괄호 3번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고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려와서 법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럽고 갈등이 발생한다. 여러 가지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법이 없다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원인과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그런 원인이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인과가 사용되고 있네요. 법은 사회 구성원에게 기준과 방법을 제공해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서도 기준과 방법, 분쟁 해결의 기준과 방법을 제공해서 이것 때문에 해결에 도움을 준다라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모두 인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예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법이 없다면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 법은 권리를 보장해서 보호해준다. 뭐뭐해서 어떻게 된다.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 마찬가지로 인과가 사용되고 있고요. 뒤에 예를 들어라고 말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보호하는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괄호 4번에서는 내용이 위아래가 좀 비슷하네요. 인과에 의해 쭉 설명을 하고 아래쪽에 예시를 들고 인과에 의해 쭉 설명하고 아래쪽에 예시를 들고 여기에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인과와 예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와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쭉 읽어보면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의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정의가 무엇인지 그 뜻을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단어의 개념이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을 바로 조금 전에도 봤었는데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가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설명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 신체 조건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똑같은 성적이라면 정의롭지 않다라고 예를 들어서 정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정의 실현에 어떻게 이바지할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 신체, 재산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예시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러이러이러한 법률은 우리를 도와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를 도와주고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 부분은 예를 들어라는 말은 없지만 이 앞부분에 정당한 대가를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예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예컨대와 같은 말이 없더라도 앞에 있는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도 예시라고 한번 정리해 놓을게요. 법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처벌해서 이것 때문에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이어진 인과가 쓰였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5번에서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정의, 어떤 개념과 관련된 예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 그 다음 원인과 결과를 묶어서 설명하는 인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쓰이고 있다고 한번 정리해 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생활 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와 관련된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업무, 세금을 걷는 것, 선거를 실시하는 것, 병역과 관련된 업무와 같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를 설명해주는 예시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법이 무엇인지
그 공법의 개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가 사용되고 있네요. 그 다음 공법에는 무엇이 있다 라는 공법이라는 상위 개념을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과 같은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헌법이 무엇인지, 헌법의 뜻, 행정법이 무엇인지, 행정법의 뜻, 형법이 무엇인지, 형법의 뜻과 같이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아래쪽의 내용을 눈으로 읽어보면서 무엇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의, 예시, 그리고 구분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과 형법에 대한 단어 뜻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이 단어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여기가 정의가 쓰인 부분이네 라고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내려와서 괄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과 괄호 3번에서는 쓰인 것을 선생님이 적어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적어준 설명 방법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한번 눈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괄호 2번에서는 정의와 예시와 다음 구분이 쓰이고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면 좋겠고요. 괄호 3번에서는 나와 있는 것이 정의, 다음 구분, 인과가 있습니다. 아마 인과 찾는 게 조금 어려울 건데 정의, 구분, 인과가 어느 부분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질문과 답까지 만들어서 서술형, 단답형, 선택형 등 원하는 걸로 만든 다음에 MS팀즈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내용이 조금 많을 수도 있지만 잘 정리해서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